자, 2부 시작됐습니다. 정신 잘 다잡고 지금부터 이 많은 빈칸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이 빈칸을 채우는 것만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물론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다시 추가로 또 강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많은 설명을 하진 않을 거라서 수업 내용이 길진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우리가 수업을 했던 방식대로 중국 먼저 하고요. 이제 그 시기에 동시대에 어떤 그 한반도랑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 그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중국 먼저 봅시다. 빨강색 말고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중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국가는 어디였어요? 하나라. 문헌상 최초의 국가였지. 실제 남아있는 유물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다음 은나라 등장하죠. 은나라는 최초의 유물이 등장하죠. 무슨 문자? 갑골 문자 보고 판단 가능하다고 했어.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주나라. 주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게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봉건제 그리고 뭐 천명사상, 덕치사상 등등 알아두시면 좋고요. 하은주 지나서 주나라가 무너질 때쯤에 주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지켜주자라는 무슨 시대? 춘추 시대. 아니 주나라 따위를 왜 그냥 힘센 사람이 짱이야. 무슨 시대? 전국 시대. 둘로 나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했던 나라가 어디다? 진나라였다고. 진나라. 자, 진나라 위에 요만한 네모가 있고요. 그 네모 위에 또 다른 나라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어.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이것저것 다 통일시킨 다음에 어디 한 군데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대신 먼발치로 밀어내버려요. 밀어내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고 이 성을 쌓는다고. 그 성의 이름이 뭐야? 만리장성. 중국집 아니야. 만리장성을 쌓고요. 이 만리장성 때문에 변방으로 밀려난 부족이 하나 있어요. 중국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역사적으로 항상 농사짓는 농경민과 농사짓지 않고 열심히 떠돌아 생활하는 유목민과의 대결이라고. 이때 첫 중국에서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결이 나온 거야. 진나라가 만리장성 위로 멀리 쫓아보낸 그 민족은 무슨 족이다? 쓰세요. 흉노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흉노족이 처음엔 요만큼의 힘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세지죠? 세지고 또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야. 이 과정이 중국사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나타나요. 왜 그런지도 지금 쭉 볼 거야. 이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를 밀어내는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 위로 올라가 봅시다. 한반도는 가장 최초로 등장한 국가. 우리가 지난 2019학년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어디다? 고조선이다. 동시대잖아. 지금 동시대예요. 이 고조선 시대였고 고조선은 위만과 단군조선 두 가지였는데 이 시기는 가장 먼저 시작된 무슨 조선이다? 그렇죠. 단군조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반대쪽 바다 건너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일본은 아직까지 어떤 한 나라가 일본 전체를 통일시킨 통일국가로 발전되지 못하는 시기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더더욱 심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시기에 아직까지 여러 국가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맞네. 왜 지었지? 미안. 자, 다시 쓸게요, 그냥. 자, 여러 소국들의 여러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쓰시면 됩니다. 예. 뭐 책에는 뭐 30여 개, 뭐 몇 수십여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 개수야 누가 어떻게 부르짖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 소국들로 구성된 상태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 네모칸들 하나하나는 다 무슨 국이겠어? 당연히 그냥 소국이에요. 소국. 다 하나하나의 작은 소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쓸데없이 왜 다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실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 쓰세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만큼 확실한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중국은 하원주 춘추전국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를 몰아낼 그 시점까지 우리 한반도는 단군 조선이었고 일본은 여러 소국들로 구성된 상태였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연맹체 국가, 연합 국가라고는 하는데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장 자체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단계가 넘어갑니다. 이 진나라가 만리장성 밖으로 흉노를 몰아내고 엄청 오래 만만대대 할 것 같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진나라가 멸망한 자리에 새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야? 한나라죠. 자, 한나라. 일단 쭉 넘어갈게요. 한나라가 등장한 뒤에 한나라 멸망하고 그 자리에 새로 등장한 나라가 신나라였어. 신나라의 누구? 왕망이 새로 세운 나라였고요. 이 신나라는 왕망이 세워서 왕망 때 멸망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등장한 나라가 이번에 똑같은 이름 뭐야? 한나라다. 자, 이 앞에 있는 한나라, 뒤에 있는 한나라 이름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한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전자를 따서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있는 한나라를 뒤 후자를 따서 후한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나서 이 후한이 결국 또 세 개로 쪼개지면서 첫 번째 위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 총나라가 되고요. 마지막 오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유비관우장비, 여포, 조조, 송권, 조자룡, 마초 이런 걸출한 영웅들이 등장했던 어릴 때 아주 많이 접했던 삼국지의 무대였지. 무슨 시대야? 삼국시대였다고. 자, 여기까지가 중국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진나라에서 한번 쪼갰죠? 이번에는 여기 삼국시대까지 와서 한번 쪼갭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한부터 삼국시대까지 우리는 뭐였는가를 보는 거야. 우리는. 자, 일단 우리 보기 전에 흉노 먼저 봅시다. 전한은 이 흉노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흉노에게 한번 밀려요. 흉노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지금 내려왔잖아. 만리장성 넘어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이거 엄청 과학적인 설계가 돼 있는 표야. 만리장성을 넘어 흉노가 내려왔잖아. 그 말은 지금 전한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전한이 흉노에게 뭐 한다는 뜻이야? 밀리고 있다는 뜻이야. 전한을 두 파트로 쪼개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전한의 앞에 있던 왕 고조 때는 흉노에게 밀리고요. 그러다가 우리 전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흉노 몰아내자 라고 해서 그 뒤에 있던 왕 무제 때는 다시 흉노를 밀어냅니다. 자, 정리할게요. 고조 때는 흉노에게 당하고요. 배웠어. 무슨 전투를 치면서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심지어 고조가 포로로 잡혀있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흉노에게 쭉 밀렸죠. 그러다 무제 때 아버지의 내 선조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흉노를 다시 이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해지니까 염철 전매제도 실시하고 이런 것도 한다고 또 배웠고. 흉노만 몰아냈냐? 아니야. 무제는 흉노 외에도 주변에 나를 뭔가 거슬리게 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 몰아내요. 그렇다면 이때 한반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넘어가 봅시다. 자, 한반도. 고조선이 단군조선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진나라 시기에 진나라가 등장했던 그 시기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중국에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야, 우리 다른 데 가서 나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해서 엄청 많았던 이 나라들 중에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집단이 고조선 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위만이었어. 이거 지금 내려가 보면 무슨 시대야? 춘추 전국시대쯤에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같이 통합해 살다가 어느 순간 위만이 고조선,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나라를 새로 세우죠. 근데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이 아닌 누가 세운 조선이다. 위만이 세운 고조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조선을 불러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지. 위만조선이 돈을 벌었던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위에 있던 내려와봐. 쭉 내려와. 어느 나라가 있어? 위에 한나라식이죠. 특히 어느 왕 때야? 고조 때죠.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이 한반도 밑에 있던 무슨 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이 진나라와 이 진나라는 다른 진나라야. 중국 진나라랑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던
진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위만조선은 위에 있던 한나라와 밑에 있던 진나라 사이에서 서로를 중개해주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무슨 무역? 중개무역. 요 시기야. 고조가 흉노에게 쫓기고 이제 무제가 막 등장했던 시기가 우리나라는 뭐냐?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할 시기야? 중개무역을 하던 시기야. 당연히 이 한무제 입장에서는 흉노 몰아냈어. 자, 누가 또 날 거슬리게 딱 봤어. 누구야? 위만이 거슬려. 어떻게? 갈아엎어야지. 그래서 흉노를 몰아낸 그 기세로 어디까지 몰아낸다? 위만조선까지 몰아내. 흉노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이니까 몰아낸다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위만조선은 몰아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뭐한 애들이야? 무너뜨려야 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뭘 설치한다? 한사군을 설치하지. 한사군 설치해요. 한사군을 통해서 이 위만조선의 영토를 점령하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위만조선 사람들이, 이 고조선 사람들이 한사군의 지배를 받고 싶겠니? 우리도 엄연한 독립국가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열심히 저항했던 것처럼 이 위만조선 사람들도 우리가 왜 중국 한사군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돼? 싫어! 라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자기들이 열심히 중개무역을 하던 그 진나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가 너희 진나라 못 사는 나라들 잘 다스려줄게 라고 하면서 한사군의 이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은 이 위만조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진나라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나라의 형태를 가꾸기 시작해. 그 나라가 뭐야? 삼한이야. 삼한은 세 개의 한이 하나로 뭉친 상태죠. 자, 첫 번째 무슨 한이야? 마한. 자,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쓰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두 번째는 진한. 세 번째는 변한. 다시 마한, 진한, 변화를 합친 게 뭐다? 삼한이고요. 이 삼한은 뭐가 발전된 거다? 원래 있던 진나라와 이 한사군의 지배를 피해서 밑으로 내려온 위만조선이 함께 만든 동네가 삼한이다. 이 마한은 나중에 이 나라가 됩니다. 무슨 나라가 된다? 백제가 되고요. 진한은 무슨 나라가 된다? 신라가 되고요. 변화는 무슨 나라가 된다? 가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사군이 있던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사군에 저항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는 첫 번째 부여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한사군이 등장한 이후에 위에는 부여와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이 한사군의 지배를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원래 있던 진나라 사람들과 함께 삼한을 만들어서 마한, 진한, 변한이 되었다가 결국 백제, 신라, 가야가 된다고. 나비효과 같은 거야.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물리쳐내는 바람에 위만조선의 한사군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백제, 신라, 가야가 만들어지고 이 한사군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이 있던 바람에 부여와 고구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와요. 왜? 동아시아사는 얘기했지. 중국 어느 나라 하나의 역사, 한반도 하나의 역사, 일본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중국에서의 어떤 사건과 이 사안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고 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고,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위촉 5 중국 삼국시대가 되는 이 과정이 우리 한반도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되는 상태고요. 그럼 동시에 또 이제 바다 건너 일본 봐야죠. 일본은 어떤 상태냐? 여러 소국들이 구성되어 있던 이 시기를 일본은 뭐라고 부른다?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야요이 문화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그 청동기 일본
그 청동기 시대의 일본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했죠. 아직 그 시대인 거야. 그러다가 이 3세기 후반, 요 후한에서 위촉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은 일본의 이 여러 소국들을 하나의 나라가 통합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세로로 쓸게요. 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여러 소국들을 하나로 완전한 통합은 아니고요. 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여러 소국들이 같이 연합하고 있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 여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히미코 여왕이야. 히미코 여왕. 알겠습니까? 자,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 설명을 조금 길게 해서.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요 다음 파트 3부를 마저 할게요. 끊어서 할게요. 좀 쉬시고 3부는 이제 여기 부여국으로 백제신라 가야가 발전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중국은 또 어떻게 분열되고 다시 또 통합되는지 그 과정, 그리고 히미코 여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야마타이국이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되고 발전하는지 그 과정, 세 개를 보는 게 3부입니다. 3부에서 봐요.